저녁 무렵 미라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어떻게 준호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준호야, 이건 엄마가 너에게 보여주기 정말 싫은 거야. 태블릿을 꺼내 세라의 노트북 화면, 이메일 내용을 보여주고 녹음 파일을 들려주었어요. 준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져만 가는데 서울 강남 펜트하우스 거실에서 미라는 이탈리아제 소파에 앉아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그녀의 얼굴에 부드럽게 내려앉았어요. 그 빛 아래 드러난 주름은 마치 지난 세월의 지도처럼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65세. 그 나이가 무색하게 미란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바이오라이프 제약회사의 CEO라는 직함은 그저 그녀가 걸어온 길의 결과물일 뿐이었죠. 25살에 결혼해서 30에 아들을 낳고 45에 이혼했어요. 그리고 작은 연구소 하나로 시작한 사업은 이제 국내 최대 제약회사가 되었습니다. 미라는 손가락으로 소파 가죽을 천천히 쓸었어요. 부드러운 감촉이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돈, 명예, 건강 다 갖췄는데 목소리가 공허하게 울렸어요. 방 안을 채운 것은 오직 그녀의 한숨뿐이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으로 시선이 향했어요. 준호의 5살 생일 파티 사진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들은 행복한 가족이었죠. 미라는 천천히 일어나 사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손가락으로 준호의 어린 얼굴을 조심스럽게 만졌어요. 내 전부인데.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아려왔습니다. 준호와의 관계는 그녀의 가장 큰 실패였어요. 제약회사를 키워내는 동안 정작 아들과의 관계는 메마르게 놓아두었습니다. 미란의 회사가 성장할수록 준호와의 거리는 더 멀어졌어요.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준호의 고등학교 졸업식 날이었죠. 엄마 오늘 졸업식이에요. 꼭 와주세요. 그날 아침 준호가 애타게 부탁했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중요한 투자자 미팅을 취소할 수 없었어요. 미팅이 끝나고 졸업식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모든 행사가 끝난 후였습니다. 텅 빈 강당에 혼자 서 있던 준호의 모습. 그 기억은 여전히 미란의 가슴을 찢어 놓았어요. 전화벨 소리가 미란의 생각을 깨웠습니다. 화면에는 준호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내일 세라를 데려갈게요. 3시에 도착할 거예요. 미란의 입술이 미소로 살짝 올라갔습니다. 32살이 된 아들은 이제 훌륭한 의사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 안에는 여전히 어머니를 향한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미라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윤세라. 미라는 그 이름을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30살의 약사라고 했죠. 준호가 병원에서 만났다던 여자였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불안하게 조여왔어요. 직감이 그녀를 배신한 적은 없었습니다. 25년간 제약업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미라는 자신의 직감을 믿는 법을 배웠어요. 왜 이렇게 불안한 거지? 밤이 깊어가는 동안 미라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준호와 세라에 대한 생각뿐이었어요. 다음 날 오후 미라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랐습니다. 네이비 블루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 단정하면서도 품이 있는 모습이었어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건 준호를 위한 거야. 정확히 3시 현관벨이 울렸어요. 미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준호의 밝은 목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미라는 천천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윤세라를 처음 만났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세라가 90도로 깊숙이 인사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단발머리에 단정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첫인상부터 호감이었어요. 미라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서 와요, 세라 씨. 거실로 들어서는 세라의 걸음걸이는 우아했어요. 등 뒤로 살짝 숨겨진 준호의 얼굴에는 행복감이 가득했습니다. 미라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오랜만에 보았어요. 차 한잔 할래요? 미란이 물었습니다. 세라는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감사합니다. 2시간 동안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세라는 부모님에 대해, 자신의 일에 대해, 그리고 준호를 처음 만났을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완벽했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불안했어요. 미라는 차를 마시며 세라의 얼굴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준호를 바라보는 세라의 눈빛은 사랑으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때때로 아주 짧은 순간 그 눈빛 뒤에 무언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착각이겠지. 미라는 자신의 의심을 애써 지웠어요. 이제 준호도 행복해질 차례였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행복한 모습을 원했어요. 화장실에 다녀오는 동안 미라는 세라와 준호를 거실에 남겨두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미라는 주방으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비서 소희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희의 얼굴이 어딘가 불편해 보였어요. 미라는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미란이 조용히 물었어요. 소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기 있는 손을 수건으로 닦았습니다. 사모님, 소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세라 씨라는 분 좀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미란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소희는 주변을 살피고 목소리를 더 낮췄어요. 사모님이 화장실에 가시니까 세라 씨의 표정이 완전히 변하더라고요. 갑자기 여기 너무 덥네 하면서 저를 보고 저기 아줌마, 여기 온도 좀 내려주시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미란의 가슴이 순간 차가워졌습니다. 그녀의 직감은 틀린 적이 없었어요. 소희의 말은 그 직감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알겠어요. 고마워요, 소희 씨. 미라는 다시 거실로 돌아왔어요. 세라는 준호에게 살짝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미란이 들어서자 세라는 금방 몸을 바로 세우고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차 더 드릴까요? 미란이 물었습니다. 세라는 공손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어머님. 세라가 떠난 후 준호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세라 어때요? 정말 좋은 사람이죠. 미라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미소를 지었어요. 응, 좋은 아이 같더라. 하지만 미란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불안감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세라의 완벽한 모습 뒤에는 분명 다른 얼굴이 숨어 있었어요. 그녀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해. 미라는 창밖으로 저물어가는 해를 바라보았어요. 준호를 지키기 위해 그녀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라는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마음속에 확고한 결심이 들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비치는 아침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지만 그 따스함은 그녀의 차가워진 마음을 녹이지 못했어요. 증거를 찾아야 해. 미라는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그녀가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공간이었어요. 두꺼운 원목 책상 위에는 바이오라이프의 성장 과정을 함께한 오래된 사업 수첩이 놓여 있었습니다. 천천히 의자에 앉은 미라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수첩을 펼쳤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는 그녀의 손가락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준호의 미래가 달린 일이었습니다. 여기 있네. 미라는 바이오라이프 보안팀 정 팀장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정 팀장은 미란이 가장 신뢰하는 보안 전문가였어요. 15년 전 회사 초창기에 함께 위기를 넘긴 사람이었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번호를 눌렀어요. 3번의 신호음 후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정 팀장님, 저예요, 송 대표. 미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조심스러웠어요. 아,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정 팀장의 목소리에는 항상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별한 부탁이 하나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일이니까 조심해서 처리해줘요. 미란은 잠시 숨을 고른 뒤 계속 말했어요. 우리 준호가 만나는 여자에 대해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윤세라라는 약사인데 뭔가 수상해요. 정 팀장은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란의 직감을 믿었어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미란은 자신의 계획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세라에게 바이오라이프 VIP 고객을 위한 무료 종합 건강검진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클리닉에 유인하고 그 사이에 세라의 집을 조사하는 계획이었어요. 대표님, 그건 좀 위험한 일인데요. 정 팀장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내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수 있어요. 미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그 눈빛에 정 팀장은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계획은 일주일 후로 잡혔습니다. 그동안 미라는 세라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모았어요. 주소, 직장 일과 모든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오전 미라는 바이오라이프 본사 14층 보안실에 앉아 있었어요. 벽면의 대형 모니터에는 여러 CCTV 화면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회사 클리닉 입구를 비추고 있었어요. 대표님, 세라 씨가 도착했습니다. 정 팀장의 목소리에 미라는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세라가 클리닉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우아한 걸음걸이와 단정한 차림새는 지난번 미란의 집에 왔을 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미란의 가슴이 조금 아팠어요. 한편으로는 세라에게서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준호가 정말로 행복해지길 원했으니까요. 대표님, 이제 시작해도 될까요? 정 팀장의 말에 미라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네, 시작하세요. 정 팀장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움직였어요. 화면이 전환되고 세라의 아파트 내부가 모니터에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미란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세라 씨 집의 스마트홈 시스템을 원격으로 접속했습니다. 요즘 보안 시스템은 생각보다 취약해요. 정 팀장의 설명에 미라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지금은 그런 걱정을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화면 속 세라의 집은 생각보다 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모던한 가구들과 세련된 인테리어. 전형적인 도시 여성의 아파트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네요. 미란이 실망한 목소리로 말했을 때 책상 위에 작은 불빛이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노트북이 켜져 있네요. 미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정 팀장님, 저 노트북 화면 좀 볼 수 있을까요? 정 팀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건 명백한 불법이었어요. 하지만 미란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그는 결심했습니다. 네, 대표님 원격으로 접속해 보겠습니다. 몇 분간의 긴장된 침묵이 흘렀어요. 정 팀장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라의 노트북 화면이 미란의 모니터에 나타났어요. 순간 미란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화면에는 바이오라이프 백신 연구 자료가 열려 있었어요. 그것도 개발 중인 최신 백신 기술 문서였습니다. 이건 우리 회사 기밀 자료잖아. 미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손으로 입을 가리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거지? 정 팀장이 마우스를 조작하여 다른 폴더들을 열었습니다. 세라의 노트북에는 바이오라이프의 연구 자료들이 가득했어요. 게다가 미란의 개인 정보와 회사 자산에 관한 문서들도 있었습니다. 미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가슴 속에서 차가운 분노가 솟구쳤습니다. 이메일도 확인해 보세요. 정 팀장은 노트북의 이메일 클라이언트를 열었어요. 보낸 메일함에는 티어링 제약 주소로 보낸 메일들이 가득했습니다. 티어링 제약. 미란의 목소리에는 깊은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티어링 제약은 바이오라이프의 최대 경쟁사였습니다. 수년간 시장 점유율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해 온 회사였어요. 정 팀장님, 저 메일들 좀 열어볼 수 있을까요? 정 팀장이 가장 최근에 보낸 메일을 클릭했습니다. 메일이 열리자 미란의 얼굴에서 마지막 혈색마저 사라졌어요. 지난주에 입수한 바이오라이프 백신 연구 데이터입니다. 곧 송 대표의 개인 금고, 비밀번호도 알아낼 예정입니다. 메일에는 바이오라이프의 기밀 연구 자료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미란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산업 스파이였어. 미란의 머릿속에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 했습니다. 세라가 준호에게 접근한 이유, 그녀의 완벽한 행동,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었어요. 대표님, 괜찮으세요? 정 팀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미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이제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녹화된 영상 전부 저장해 주세요. 그리고 세라의 모든 통화 기록도 조사해 주세요. 미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깊은 분노와 결단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네, 대표님. 정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라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준호를 어떻게 이 진실에서 보호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했어요. 아들의 마음이 산산조각 날 것이 뻔했습니다. 어떻게 이 사실을 준호에게 말해야 할까? 창밖으로는 햇살이 밝게 내리쬐고 있었지만 미란의 마음은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녀는 결코 세라가 준호의 마음을 더 이상 상처 입히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란 점이었습니다. 아들을 지켜야 해. 미란의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어요. 이제 그녀에게는 더 큰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라의 정체를 알아낸 후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미라는 그 사실을 준호에게 바로 말하지 않았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아들의 마음에 더 큰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새벽 5시 미라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눈가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서울 하늘은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오늘은 반드시. 미란의 중얼거림이 적막한 방 안에 울렸습니다. 오늘은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야 하는 날이었어요. 바이오라이프 보안팀은 세라의 통화 기록을 분석한 결과 그녀가 정기적으로 티어링 제약 연구소에 방문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특히 오늘 오후 2시 세라는 또다시 그곳을 방문할 예정이었어요. 미라는 직접 현장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피해갈 수 없는 진실이라면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오후 1시 30분 미란과 정 팀장은 티어링 제약연구소 맞은편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검은색 세단은 주변 환경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어요. 대표님,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혼자 확인하고 오는 게 어떨까요? 정 팀장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저었어요. 직접 봐야 해요. 이건 내 아들의 인생이 걸린 문제니까요. 미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정 팀장은 더 이상 말릴 수 없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럼 이것이라도 착용하세요.
정 팀장이 작은 이어피스를 미란에게 건넸습니다.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요. 제가 계속 연락을 취할 수 있게요. 미란은 고마움을 담아 미소 지었어요. 정 팀장은 15년 동안 그녀의 든든한 지원군이었습니다. 2시가 가까워질수록 미란의 심장 박동이 빨라졌어요.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배어났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분노 때문이었어요. 아들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저기요. 정 팀장이 갑자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연구소 입구에 택시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윤세라가 내렸어요. 미라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세라는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어요. 평소에 단정하고 우아한 모습이 아닌 짙은 화장과 과감한 옷차림이었습니다.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저 모습이 진짜 세라인가 봐요. 미란이 중얼거렸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어요. 준호가 얼마나 상처받을지 생각하니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세라는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연구소에 들어갔어요. 미란과 정 팀장은 긴장된 침묵 속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흘렀습니다. 미란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을 때 마침내 연구소 문이 열렸어요. 세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녀 옆에는 한 남자가 함께였어요. 저 사람은 미란의 눈이 커졌습니다. 심장이 순간 멎는 것 같았어요. 장호철. 그는 5년 전 바이오라이프에서 일하던 연구원이었습니다. 유능했지만 연구 윤리를 위반한 일로 해고된 인물이었어요. 당시 호철은 회사의 기밀 정보를 유출하려다 적발되었습니다. 호철이 세라의 공범이었구나. 미란의 귓가에 불길한 기억이 울려 퍼졌습니다. 호철이 해고되던 날, 그가 내뱉은 마지막 말이 떠올랐어요. 송 대표, 반드시 갚아드릴게요. 당신이 내 인생을 망쳤으니 나도 당신의 소중한 것을 망가뜨릴 거예요. 그때는 그저 화가 난 직원의 빈 협박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연결되었어요. 호철은 세라를 이용해 바이오라이프의 정보를 빼내고 더 나아가 준호를 통해 회사까지 차지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정 팀장님 지향성 마이크 준비됐나요? 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대표님 이미 작동 중입니다. 정 팀장이 작은 장비를 세라와 호철 쪽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장비에서 나오는 미세한 빨간 불빛이 미란의 결연한 표정을 비추었어요. 두 사람은 연구소 앞 작은 정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이어폰을 통해 미란의 귀에 들려왔어요. 오빠, 이제 거의 다 됐어. 송 대표 특허 자료만 있으면 돼. 세라의 목소리는 미란이 알던 그 공손하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어조였어요. 그래, 빨리 끝내자. 그 늙은이 덕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호철의 목소리에는 깊은 원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란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그 통증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완전히 내 손 안에 있어. 결혼하면 바로 지분 이전시키고 그 다음은 세라의 마지막 말이 바람에 날아가 끝까지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미라는 이미 충분히 들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듯한 감각이 들었어요. 이 악랄한 사람들.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을 향한 걱정과 세라와 호철에 대한 분노가 뒤섞여 그녀의 온몸을 떨게 했어요. 정 팀장님 모든 대화 녹음됐나요? 정 팀장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그도 모든 대화를 들었기에 상황의 심각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네, 대표님 완벽하게 녹음됐습니다. 미라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이제 충분한 증거가 모였네요. 세라와 호철은 다시 연구소로 들어갔습니다. 미라는 잠시 자동차 시트에 기대어 눈을 감았어요. 수많은 생각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5년 전 호철을 해고했던 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당시 그는 바이오라이프의 유망한 연구원이었습니다. 암 치료제 개발팀의 핵심 멤버였죠. 하지만 어느 날 보안팀이 호철이 회사의 기밀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려 한다는 증거를 발견했어요. 그것도 티어링 제약으로요. 미라는 직접 호철을 불러 대면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호철 씨? 당시 미란의 질문에 호철은 끝까지 부인했어요.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미라는 그를 해고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무실을 나가기 전 호철의 마지막 말은 저주와도 같았습니다. 내 연구 성과를 가로채고 내 이름은 지우고 당신의 성공은 다른 사람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거예요. 언젠가 당신도 느낄 거예요. 소중한 것을 빼앗기는 고통을. 그때는 그저 억울함에 내뱉는 말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호철은 실제로 그 복수를 실행에 옮기고 있었어요. 그것도 준호를 이용해서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미란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강철과도 같은 의지가 깃들어 있었어요. 대표님, 이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정 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라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준호에게 진실을 말해야 해요. 하지만 그 전에 미란의 눈에 결연한 빛이 떠올랐습니다. 이 증거를 가지고 검찰에 고발할 거예요. 산업 스파이죄로요. 정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에도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차에서 내리기 전 미라는 마지막으로 연구소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아들의 마음을 이용하고 그녀의 회사를 무너뜨리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준호야, 엄마가 지켜줄게. 미란의 속삭임이 차 안에 잠시 머물렀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이제 단 하나의 목표만 있었어요. 아들과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미라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어떻게 준호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아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줄 것이 분명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고요한 집안이 그녀를 맞이했어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선 미라는 잠시 서 있었습니다. 준호의 방에서 희미하게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미라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준호의 방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리기 전 그녀의 손은 잠시 공중에 멈춰 있었어요. 어떤 말로도 이 상처를 덜어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똑똑. 준호야. 미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가 보여줄 것이 있어.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문이 열렸습니다. 준호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지난주 세라에 대한 엄마의 의심 때문에 두 사람은 심하게 다툰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준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미란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그는 말을 멈췄어요. 무언가 심각한 일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거실로 와줄래?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말없이 거실로 향했습니다. 미라는 소파에 앉았고 준호는 그녀의 맞은편에 자리했어요. 미란의 손이 가방 속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준호야, 이건 엄마가 너에게 보여주기 정말 싫은 거야. 하지만 내가 알아야만 해. 미란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그는 어머니의 진지한 표정을 본 적이 많았지만 이런 표정은 처음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준호의 목소리에서 차가움이 조금 사라졌어요. 미라는 깊은 숨을 내쉰 후 태블릿을 켰습니다. 세라에 관한 거야. 미라는 먼저 세라의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었어요. 바이오라이프의 기밀 연구 자료가 담긴 화면이었습니다. 준호의 얼굴에 혼란스러운 표정이 스쳤어요. 이게 무슨...
미라는 천천히 이메일 내용을 보여주었습니다. 세라가 티어링 제약에 보낸 메일들이었어요. 준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떨리기 시작했어요. 마지막으로 이것을 들어봐. 미란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세라와 호철의 대화가 태블릿에서 흘러나왔어요. 오빠, 이제 거의 다 됐어. 송 대표 특허 자료만 있으면 돼. 그래, 빨리 끝내자. 그 늙은이 덕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준호는 완전히 내 손 안에 있어. 결혼하면 바로 지분 이전시키고 그 다음은 녹음이 끝났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어요. 준호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그의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이게 다 사실이에요? 준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미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호야, 엄마가 널 질투할 리가 없잖아. 엄마는 항상 내가 행복하길 바랐어. 미란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준호의 눈에 천천히 눈물이 고였어요. 그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준호의 목소리가 끊어질 듯 떨렸어요. 눈가에 맺힌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미라는 아들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그가 먼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저는 세라를 정말 사랑했어요. 준호는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려 애쓰며 말을 이었어요.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토록 믿었던 사랑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준호를 무너뜨렸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용당한 거였네요. 준호의 말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어요. 그리고 저 때문에 엄마 회사까지 위험해질 뻔했네요. 눈물이 준호의 뺨을 타고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꼈어요. 저도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그의 목소리는 아이처럼 떨렸습니다. 32살의 의사가 아닌 상처받은 어린 소년 같았어요. 미란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고통을 지켜보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은 없었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전 세라만 믿고 엄마한테 화까지 냈어요. 준호는 고개를 들어 미란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저 때문에 엄마가 이런 일까지 겪으시고 정말 죄송해요. 미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준호 옆으로 다가가 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품에 안긴 준호는 더욱 크게 흐느꼈어요. 괜찮아, 아들아. 미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첫 연애인데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그렇게 완벽할 수는 없어.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는 미란의 손길에는 삶의 지혜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준호야, 이번 일로 상처받았겠지만 이것도 경험이야. 앞으로는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미란의 목소리에는 깊은 사랑과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의 품에서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 세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혼란이 있었습니다. 미라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증거를 모두 검찰에 제출했어. 세라와 호철은 산업 스파이 혐의로 조사받게 될 거야. 준호의 눈에 잠시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그럼 저도 조사받아야 하나요? 저도 모르게 회사 정보를 누설했을 수도. 미라는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걱정하지 마. 넌 피해자야. 세라가 내 모르게 정보를 빼낸 거니까. 준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의 표정이 다시 어두워졌어요. 그래도 전 바보였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미라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준호야, 사랑에 빠지면 누구나 그렇게 돼. 내 잘못이 아니야. 준호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배신의 아픔이 아닌 어머니의 이해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계속 속고 있었을 거예요. 준호의 말에 미란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메워지지 않았던 두 사람 사이의 간극이 조금씩 좁아지는 것을 느꼈어요. 엄마가 항상 널 지켜줄 거야, 준호야.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너를 소홀히 했던 그 시간들을 되돌릴 순 없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어. 미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요. 어머니 이제 더 자주 찾아뵐게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그저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창밖으로는 어둠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빛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준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불안했지만 그 안에는 이제 작은 희망이 섞여 있었어요. 미라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루하루 천천히 이겨내면 돼. 시간이 필요할 거야. 그리고 엄마가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준호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상처는 아직 생생했지만 어머니의 사랑이 그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나갈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날 밤 미라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생각에 그녀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세라와 호철이 일으킨 위기는 오히려 모자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어요. 이 시련도 지나갈 거야. 미라는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더 나은 날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서요. 다음 날 아침 미라는 서재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어요. 휴대폰을 꺼내 오래된 전화번호부를 열었습니다. 이름 하나에서 그녀의 손가락이 멈췄어요. 임태영.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이자 대학 시절부터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미란이 사업을 시작할 때 법률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전화기에서 신호음이 3번 울린 후 태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미란? 태영 씨 오랜만이에요. 도움이 필요해요. 미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그녀는 세라와 호철의 산업 스파이 활동에 관한 모든 증거를 태영에게 설명했습니다. 녹음 파일, 이메일 내용, 노트북 화면 캡처. 이건 명백한 산업 스파이 행위네요.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태영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미란의 가슴에 작은 안도감이 퍼졌습니다. 고마워요, 태영 씨. 한 달이 흘렀습니다. 미라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정에 앉아 있었어요.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인 장호철, 산업기술 유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윤세라, 산업기술 유출 방조 및 공모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망치 소리가 미란의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감정이 보이지 않았지만 가슴 속에서는 무거운 돌덩이가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미라는 법원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수갑을 찬 세라와 호철이 호송차로 이동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미란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세라의 눈이 미란과 마주쳤습니다. 한때 준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 예쁜 얼굴은 이제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미라는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너희가 건드리지 말아야 할 사람을 건드렸어. 미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단 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어머니의 분노와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세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미라는 더 이상 말없이 돌아섰어요.
시간은 흘러 2년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일요일 오후였어요. 미라는 거실 소파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단풍이 물든 나무들이 가을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많은 것이 변했어요. 준호와의 관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세라 사건 이후 그들은 더 자주 만나고 대화하게 되었어요.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서로의 마음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현관에서 벨소리가 울렸어요. 미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준호의 밝은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2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진짜 행복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미라는 천천히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어요. 준호와 함께 서 있는 여자가 보였습니다. 김지영이었어요. 29세의 소아과 의사로 준호가 1년 전부터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였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영이 90도로 깊숙이 인사를 했어요. 그 모습이 세라와 비슷했지만 눈빛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영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어서 와요, 지영 씨. 미란이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로 향했어요. 미란은 차를 준비하려고 주방으로 가려 했지만 지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앉아 계세요. 지영이 자연스럽게 말하며 부엌으로 향했어요. 그 모습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라는 그런 지영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준호는 그런 지영을 바라보는 눈빛이 무척 다정했습니다. 미라는 아들의 눈에서 진짜 사랑을 볼 수 있었어요. 세라를 바라볼 때와는 전혀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준호가 병원에 급한 전화를 받고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였어요. 지영과 미란이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지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제가 준호 오빠와 결혼하게 되면 지영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미라는 그녀를 기다려 주었어요. 어머님을 제 친어머니처럼 모시고 싶어요. 저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님을 볼 때마다 친어머니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도 될까요? 지영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미라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녀는 지영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어요. 물론이지, 지영 씨, 나도 딸을 얻은 것 같아 기뻐요. 미란의 눈에도 살짝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 그녀는 확신했어요. 이번엔 정말이구나. 6개월 후 화창한 봄날에 준호와 지영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가든 웨딩이었어요. 미라는 하늘색 한복을 입고 신랑 어머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행복의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미라는 단상에 올라 축사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준호가 정말 좋은 며느리를 얻게 되어 마음이 벅찹니다. 미란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살짝 떨렸어요. 준호가 어릴 때부터 혼자 키우면서 많이 부족했던 엄마였는데 이제 지영이라는 딸까지 생겨 더없이 행복합니다. 결혼 후 준호와 지영은 미란의 집 근처로 이사했어요. 지영은 주말마다 미란을 찾아와 함께 요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셋이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갈수록 미란의 마음은 더욱 충만해졌어요. 어느 가을 저녁, 미란은 거실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예전 준호의 5살 생일 사진 옆에는 이제 준호와 지영의 결혼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셋이 함께 찍은 새로운 가족 사진도 있었습니다. 미라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어요. 45세 남편과 이혼하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제약회사를 일구어냈던 시간들. 수많은 어려움과 외로움을 견뎌냈던 그 시간들이 이제는 따뜻한 기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어요.
이제야 진짜 완성된 것 같구나. 창밖으로는 따뜻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오렌지색 하늘이 미란의 얼굴을 부드럽게 물들였어요. 그녀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준호와 지영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어요. 미라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바이오라이프의 새로운 암 치료제 연구팀에 제가 합류하게 되어 어머니와 함께 일하게 됐어요. 미란의 눈이 커졌어요. 가슴 속에서 뜨거운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정말, 준호야, 그거 정말 기쁜 소식이네. 준호는 어머니를 꼭 안았어요. 그동안 서로 멀어졌던 시간들이 무색하게 이제 그들은 함께 일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회사를 더 크게 키우는데 제가 도울게요. 우리 함께 세상을 구하는 연구를 해요. 준호의 말에 미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지영은 미란의 손을 잡고 앞으로의 계획들을 즐겁게 이야기했어요. 준호는 연구에 대한 열정을 나누었습니다. 미란은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구나. 창밖으로는 별들이 하나둘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미란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지금 시작되고 있었어요.